그 네. 여드름이 언제서부터 시작이 되셨을까요, 따님께서? 오래됐어요. 올해 한 청소년 시기서부터 네, 시작이 근데 이제 됐을까요? 저는 예. 그 초등학교 때 그 시점에 저 어렸을 때부터인데 없어지는 줄 알고 예. 그냥 뒀어요. 그냥 뭐 따로 치료 섭생 없이. 예, 근데 예. 그게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러셨겠네요. 그 지금 따님께서도 이제 한창 결혼 정년기시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외모에도 신경 많이 쓰실 연령이신데 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그 체질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실은 병증의 심각도와 이환 기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얼굴에만 지금 또 여드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요새 뭐 등드름이라고 해가지고 등에도 여드름이 있는 분이 있고 등하고요, 가슴도 나요. 가슴도 있고 엉드름 그래가지고 엉덩이에도 있고 엉덩이는 안 나요. 예, 전신에 다 분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병증의 확산도, 심각도, 이환 기간 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체질 개선이 당연히 하는 만큼은 한의학적으로 좋아는 지겠지만 예. 특히나 얼굴 부위는 한의학적으로는 족양명 위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비위계통에 아까 이제 좀 전에 시청자님께서도 이제 위에 좀 열이 많다, 좀 그득하다 뭐 이런 고민을 주신 시청자님도 계셨는데 예. 한의학적으로는 위열증 상태에 있었을 때 얼굴에 여드름을 포함해서 뭐 지루성 피부염 등등등이 피부 트러블이 얼굴 쪽에 드러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위열증을 조절해주는 한약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백호탕 같은 약이 대표적으로 위열증을 조절해주고 피부 트러블을 좀 완화시켜주는 대표적인 약인데 이런 처방을 좀 꾸준히 좀 복용을 장복을 하게 되면 가까운 한의원에서 예. 상당히 어느 정도까지는 병증이 좀 치료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는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31세 여성분이고 또 이제 직장 다니시지 않을까 싶은데 뭐 예.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등등등 때문에 예. 치료에 좀 저항 요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하는 만큼 어느 정도 병증 개선이 되는데 체질 개선이 완전히 여드름이 100% 없어진다. 이 개념으로 접근하시면은 all or nothing으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좀 스트레스만 오히려 더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반드시 백호탕을 포함해가지고 위열증을 좀 이렇게 식혀줄 수 있는 쪽 처방을 반드시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거를 받으면은 그러니까 열을 좀 가라앉힌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위열증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위열증. 사실은 제가 이제 진찰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게 위열증인지 아니면은 간화증인지 심화증인지 요거를 좀 변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 변별 과정이 진찰 과정이고 이렇게 한의사 선생님들의 진맥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아, 이분은 심화증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구나. 아니면 간화증이 문제가 되는구나. 위열증이 문제가 되는구나. 아니면은 병행되어 있구나. 요거를 좀 변별을 받으시고 정확하게 변증을 받으시는 게 매우 중요한 선결 요건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 화증에 해당되는 그 장부에 입각해가지고 처방을 꾸준히 받으시면은 상당히 완화적으로는 작용을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게 귤껍질이기 때문에 이 귤껍질 자체는 비타민이 많이 함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우리 황만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철에 감기를 예방하는데 또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면역력을 증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피는 오래 말릴수록 좋은 약이거든요. 그래서 한약재 중에서 육진, 팔신약이라고 해서 오래 두면 둘수록 좋은 약이 있고 새거 바로 이게 딱 바로 신품을 쓰는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 진피는 좀 오래 말릴수록 좋은 약이 됩니다. 다만 요즘에는 이 진피 자체가 귤껍질이 농사를 지면서 농약을 많이 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그냥 귤 드신 다음에 귤껍질 말려 쓰시면 안 되시고요. 이 귤껍질을 식초물에 한번 깨끗하게 한번 이렇게 세척을 하신 다음에 이 가위로 잘라서 바람이 부는 데에서 이렇게 말려서 쓰시면 도움이 되고 특히 이 진피는 이기약, 기운이 잘 돌릴 수 있게 쓰주는 약이기 때문에 소화, 헛배가 부른다거나 가스가 찬다거나 이럴 때도 많이 쓰고요. 또 좀 재밌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진피 중에 하나가 이제 덜 말린 걸 청피라고 하는데 이 청피를 갖다가 이렇게 볶아가지고 가루를 내서 이렇게 술에 타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쓰냐면 우리 애기 논 산모들이
유옹이라고 해서 이 유선염, 쉽게 말하면 전 몸살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운이 잘 돌지 못해서 젖이 뭉쳐서 젖이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뭉쳤을 때, 이럴 때 민간요법으로도 쉽게 말하면 이 청피를 갖다 볶아서 가루 내서 이렇게 술에서 타서 드시면 기운이 잘 퍼지면서 유옹이나 유선염들을 좀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응용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82세의 어머님이 뭐 머리에서 땀이 나는 형태의 내용들이 그렇게 아주 많이 흔한 건 아니고요. 그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일에 82세 어머님이 원래부터 땀이 많으신 형태였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래라고 하면 최소한 이제 60세 이전부터 땀이 좀 많이 나는 형태였다고 하면 약간의 그 실제적인 열이 있는 형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분류를 하자 그러면 가슴이라던가 머리 쪽에 좀 막혀 있는 기운이 있던가, 좀 약간 계속 치받아 올라가는 어떤 형태의 패턴도 있거나 그런 형태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열을 좀 강하게 내릴 수 있는 형태, 나이가 좀 드셨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좀 내릴 수 있는 형태의 약들이라든가 그런 치료를 조금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보다도 갑자기 이제 연세가 드셨는데 별 그거 없었는데 갑자기 땀이 나는 형태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굳이 보자 그러면 전자보다 후자가 좀 더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몸이 완전히 허점으로 빠지신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진액이 자꾸 좀 새는 형태처럼, 그러니까 뭔가 꽉 붙들고 있어줘야 되는데 자꾸 이제 열이 조금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면 땅구멍이 열리면서 자꾸 이제 진액이 새어나는 형태로, 진액 고갈처럼 가는 형태의 땀이 나는 형태들은 오히려 이제 이 연세 때에 해당된 분들은 왕왕 발생할 수 있는 경우들이 좀 더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열을 끄는 거에만 이제 어떤 신경 쓰시면 될 부분이 아니고, 조금 더 이제 근본적인 원인, 왜 하필 갑자기 괜찮으시다가 몇 년 또는 몇 개월 사이에 머리 쪽 땀이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서 그걸 보충해 줄 수 있도록, 진행을 보충해 줄 수 있도록 이제 처방을 쓰거나 치료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 이런 경우는 보통 아까 이제 안덕 원장이 상담하셨던 그런 경우의 환자들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소화기를 좀 많이 보면서 진행을 조금 보충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보제 유지 치료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의사 입장에서는 네. 한의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진피라 그러면 아까 황광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기약의 가장 대표적인 기본 베이스의 처방인데, 그러니까 기운을 뭔가 돌리는 형태의 좀 약간 순한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운과 관련돼 있다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뭔가 막히면 살짝 풀어진 형태의 패턴들, 감기라든가 뭔가 멀미가 있고 막혀 있는 그런 형태의 약들이 이제 우리가 향부주와 같이 배오가 되어 있는 향소산이라는 약이 있고, 이런 약들은 이제 초기 감기 같은 약에도 쓸 수 있는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뭔가 가래가 뭔가 막혀서 안 들어가면 그 옆으로 생기는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담음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제대로 기운이 못 돌아서 일종의 찌꺼기들 자꾸 한 번에 잘 이동이 안 되니까 축적돼서 그걸로 인한 생기는 병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폐에 생기면 우리가 폐나 호흡기 생기면 그걸 가래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수육군전이라고 하는 약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래를 좀 제거하면서 기침 좀 먹게 해주는 그런 약들에 진피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화기에서 소화가 안 돼서 가스차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결국 이것도 소화기에 원활하게 들어가 있어줘야 될 체액이 잘 순환이 못 되면서 적체가 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경우에 쓰는 약들을 평위산이라고 해서 소화제의 가장 기본적인 처방으로 쓰는 약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술 많이 먹으면 술병 나죠, 그렇죠? 술병이 나는 경우에도 일종의 그 담음이 생겨 있는 경우들인데, 그런 경우에도 그 대금음자라 그래서 담음을 쳐주는 형태로 진피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좀 위장에 열이 있으시고 조금 느글거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한 열흘 정도 동안 원래 있었던 것보다 조금 더 심해지셨다고, 그쵸? 예, 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혀에 좀 백태가 많아서 냄새도 좀 나고 그렇게 말씀을 네. 하셨는데요. 실제로 위에 열이 조금 있고 만약에 소화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혀에 백태가 끼거나 우리가 느껴지는 것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거랑 기운이 같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10일 전쯤에 특별한 뭐 무리를 하셨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거나 하신 일 있으셨을까요? 살면서 약간의 스트레스는 있죠. 특별한 일은 없으셨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평소에 조금 건강하신 분들은 특별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러지 않으시더라도 소화 기능에 영향을 주는 일이 많지는 않은데 평소에 조금 건강 관리를 좀 덜 하셨거나 아니면 뭐 약간 보양이 필요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뭐 약간의 뭐 날씨가 조금 추워지거나 스트레스 상황이 생겼을 때 소화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평소에 조금 몸 보양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세시니까 아무래도 조금 기력이 조금 떨어져 있으시다면 필요한 부분을 보충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속이 느글거리면서 아침 백태가 조금 있다고 했다는 것은 노폐물 배출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양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으실 때는 이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치료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경으로 보셨을 때 기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염증이나 뭐 미란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연세가 조금 드시면서 충분히 기능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는 것은 너무 좋은 거고요. 네, 조금 더 치료를 받으시면서 경과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진맥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는 일단 고환한 성질 때문에 보통 위가 허하신 분들은 많이 드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요즘 또 겨울에 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귤 껍질 말려서 차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유 성분과 플라보노이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능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건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피부 건강이나 뭐 다이어트,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가 잘 되게끔 드시는 분들도 많지만 피부 건강이나 다이어트를 위해 드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진피차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